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지금 세계 각국의 증시도 불안감에 요동치고 있어. 그리고 증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게 있으니 바로 공매도. 실제로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은 당분간 공매도는 안 된다며 줄줄이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야. 공매도가 대체 뭐길래 이 난리일까? 그리고 공매도는 진짜 그렇게 나쁜 걸까? 일단 공매도가 뭔지부터 알아보자. 공매도는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을 담고 있어. 즉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팔겠다는 매도 주문을 내는 걸 말해. 공매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유한 주식 채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리라 생각해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와 주식 채권을 먼저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가 있어. 이 중 무차입 공매도는 투기 세력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시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일부 예외를 빼곤 대부분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지. 그럼 투자자들은 언제 공매도를 할까? 바로 주식 혹은 채권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될 때야. 예를 들어 지금 한 주당 10만원 하는 주식이 있는데 내 생각에 조만간 7만원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럼 주식을 빌려와 10만원에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7만원까지 떨어지면 그 가격의 주식을 매수해 빌린 것을 갚음으로써 주당 3만원씩을 버는 거지. 비록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파는 행위지만 금융시장에는 실제 주식 채권을 파는 것과 똑같은 영향을 줘. 통상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오르고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잖아? 즉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많아지면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특히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많아지면 주가 하락세가 급격해질 거고 공포에 질린 다른 투자자들까지 매도에 나설 수 있어. 증시 전체가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야. 코로나19로 세계 증시가 불안해지자 여러 정부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하지만 왜 한시적 금지일까? 그냥 실제 존재하는 주식 채권만 사고 팔게 하면 증시 급락의 위험도 없어질 텐데 아예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매도를 없앨 경우 금융시장, 특히 국내 시장은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 그만큼 공매도에는 순기능도 많다는 의미야. 하나씩 살펴볼까? 우선 공매도는 주가나 채권 값에 진정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해. 이해를 돕기 위해 공매도가 없는 회사의 주가를 하나 그려본다면 아마 이런 모양일 거야.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주식을 사서 이 지점에서 팔고 싶어 하겠지. 하지만 실제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주로 주가가 오를 때 주식을 사고 주가가 떨어질 때 파는 경향이 있어.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혼자만 돈을 못 버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너도 나도 주식을 사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바닥을 찍기 전에 손절매하는 거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아마 점점 커지게 되겠지?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투자라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해지는 거야. 하지만 공매 투자자들은 반대로 움직이지. 공매 투자자들이 최고의 수익을 얻으려면 여기서 주식을 빌려 팔고 여기서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해. 말했다시피 주식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가가 떨어지잖아? 또 공매 투자자들이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저렴한 주식을 계속 사면 매수자가 많아져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겠지. 즉 공매가 반복되고 공매하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래프의 기울기는 완만해질 거야. 주식 투자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지. 둘째, 공매는 거래가 부진하고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약세장에서도 비교적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하락장에서도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게끔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말이야. 물론 일부 뛰어난 투자자들은 약세장에서도 옥석을 가려 수익을 거둘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그렇진 않잖아? 또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은 투자 가치가 비록 없더라도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 의한 실수요가 있지만 주식 채권 시장은 투자 수요밖에 없단 말이지. 만약 공매도가 사라진다면 약세장에서는 모두가 관망세로 돌아가 일부 주식은 거래가 아예 중단되는 일까지 생기고 말 거야. 최근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에 따른 증시 불안을 막겠다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면서도 일부 기관들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지. 다만 예외가 된 일부 시장 조성자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공매도를 일삼아 수익을 올린 나머지 차별적 조치가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야. 끝으로 공매도가 있기에 기업들의 진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오를 경우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 해당 기업의 경영진들이 가장 좋아할 테고 주주들과 투자자도 기뻐하겠지? 이들은 주가가 오르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때때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정보를 숨기기도 해.
기뻐하는 사람들은 또 있어. 앞서 말했듯 사람들은 증시가 상승장일 때 투자에 더 열을 올리는 경향이 있잖아. 주가가 오르면 주식 거래가 많이 이뤄지기에 거래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도 기뻐해. 또 투자 열풍이 불면 모든 금융상품에 돈이 몰릴 테고 자산운용사가 굴리는 자금도 늘어나겠지. 즉 시장에 관여된 사람들 모두가 주가가 오르기만을 바라고 있을 거야. 심지어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조차 조금쯤은 좋아할 거야. 경기가 호황세니까 고용도 좋아질 것이고 불황에 빠져 고통받는 서민들을 책임질 필요도 줄어들 테니까. 괜히 엄격하게 시장을 감시해서 몇몇 기업들의 주식을 종이조각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사회가 아마 발칵 뒤집어질 텐데 이런 일을 정부가 하고 싶어 할까? 공매 투자자들은 이처럼 모두가 주식값이 오르기만을 바라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하락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떤 주식의 가치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오르는데도 모두가 모른 척을 하는 상황에서 이들만이 해당 기업의 가치를 정밀히 분석해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판단이 들면 이건 거품이다는 쪽에 베팅을 하는 거지. 이들의 목표는 이익을 얻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 감시자 역할도 한다는 의미야. 하지만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는 나쁜 것으로 취급받곤 하는데 그 이유도 한번 알아보자. 일단 우리나라는 개인이 공매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법적으로는 허용한다는데 복잡한 규제가 진짜 많아서 개인은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사실상 기관과 외국인만 공매를 할 수 있도록 한 셈인데 개미들은 진짜 열받는 거지. 또 공매도라는 제도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탕으로 돈을 번다는 점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아. 우리 회사가 휘청이는데 우리 회사 망하는데 돈까지 건 사람들이 큰 돈을 벌다니 이보다 더 화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 공매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일부 투자자들이 가짜뉴스나 루머까지 퍼뜨려가며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애쓴다는 점이야. 하지만 이건 사실 공매가 문제라기보다는 루머를 통해 시장을 조작하려 한 시도 그 자체가 문제라고 봐야겠지. 그리고 사실 이런 가짜뉴스를 통한 시장 조작은 회사 경영진들도 많이 하는 일이야. 역사가 말해주듯 어떤 제도도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지진 않아. 하락장 때마다 악의 축 취급을 받는 공매도지만 우리 제도 자체를 미워하기보다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